하신 말씀이 좋은데 그 전에 왜 하셨어요? 그 후에 엑기스인데. 네, 여기서 또 고영일 후보 얘기 안 하면 저도 뭐 반역자 될 것 같아서 저는 일생 그 당에 가입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 뭐 저는 정치학자지만 한 번도 가입해 본 적이 없는데 마음속으로는 가입은 안 했지만 국민혁명당을 응원하는 게 칠라면 화끈해 치세요 그냥. 우리 구본철 후보님 박수 많이 치시네. 특공대론을 제가 자꾸 주장하는데 국민혁명당은 필요한 특공대다 봅니다. 거기에 특공대 말하자면 대대장, 특공대는 뭐 군단 이런 게 아니잖아요. 대대장 정도 우리 고영일 후보가 일선에 나섰다. 그 백선엽 장군이 6.25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다부동 전투에서 물러나면 나를 등 뒤에서 쏴라. 부하들에게 명령하고 진군해서 낙동강을 지켰는데 그때 또 하나의 영웅이 워커 장군입니다. 여기가 지금 워커힐인데 아마 주최 측에서 그걸 생각해서 이런 단일화 공청회를 워커힐 호텔에서 하지 않았다는 저는 그렇게 짐작하는데요. 그러나 그때 우리의 영웅들은 메가더 장군, 백선엽 장군은 기업하잖아요. 그런데 워커 장군이랄지 그 다음에 김동석 대령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가 늘 얘기하는 특수전, 그러니까 첩보대장이었어요. 그래서 북한 진역을 침투합니다. 첩보부대거든요. 대령으로. 그때 중령이었죠. 침투해서 거기에 북한의 그 예를 탱크 부대는 어디 있고 지금 어디에 뭐가 야포가 설치되어 있고 이거를 첩보를 가져와 가지고 메가더 장군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다른 정보도 많이 들어와요. 그때 이제 군산으로 상륙작전을 하느냐 인천으로 상륙작전을 하느냐인데 군산이 유리했어요. 왜냐하면 조수간만의 차가 인천은 굉장히 지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상륙작전에 실패할 확률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이 디스맨, 그러니까 김동석 대령의 첩보, 인천으로 뚫고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부대가 있고 북한이 이렇게 해서 조수간만이 어떻게 되고 이리로 들어올 수 있다. 이 첩보를 강력하게 메가더 장군이 믿고 디스맨이 준 거냐 김동석이 준 거냐 그러면 나는 여러분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는 인천으로 뚫겠다. 그래서 인천 장륙작전이 성공했는데 메가더 장군은 훌륭하시죠. 그러나 그 뒤에는 워커 장군이라든지 김동석 첩보대장이 있었는데 지금 단일화에 중요한 사람이 이제 윤석열 시대가 요청한 것 같아요. 보면은요. 시대가 요청한 윤석열, 그 다음에 안철수, 도덕적으로 그래도 우위에 있는 안철수. 단일화의 주인공들이 아까 얘기한 메가더, 뭐 백선엽 장군 이러면은 둘이 합쳐서 우리나라를 구했잖아요. 지금도 둘이 합쳐서 나라를 백척간도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소리 없이 첩보작전을 한 김동석 대령이 누구냐면 가수 진미령의 아버지예요. 가수 진미령의 아버지가 김동석 대령인데 6.25 전쟁의 4대 영웅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꼽은 게 아니라 미국에서 꼽은 거예요. 6.25 전쟁 4대 영웅이 메가더 장군, 리치웨이 장군, 그 다음에 백선엽 장군, 그 다음에 김동석 대령. 근데 여러분 모르시는 분 많잖아요. 고영일 후보도 그런 분이 아닌가. 이거입니다. 제가 빨간 마스크를 쓰고 요즘 다니는데 무속인이 추천한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입니다. 뜨겁지는 않지만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 한 번씩 보잖아요. 토정 비결 한 번씩 보고 그게 무슨 뭐 무술인의 심취한 겁니까? 그냥 이렇게 궁금해서도 보고 재미삼아도 보는데 그렇게 해서 그래도 안 되죠? 여긴 할렐루야시니까 좀 예. 근데 너무 심한 공격을 받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저들은 왜 그럴까요? 정권 교체 원하시죠, 여러분들? 정권 교체 될 것 같죠? 정권 교체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죠? 지금 교체해야 된다, 정권 유지돼야 된다가 압도적인 차이에요. 60% 이상, 55% 이상이 정권 교체고 정권 유지는
뭐 20,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권 교체 돼야 되잖아요. 단일화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왜냐하면요, 안 되면 죽어요. 둘 다 죽어요. 이 땅에서 뭐 우리 박찬종 위원장님은 이 땅에서 떠나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떠나도 될 줄 않아요. 왜냐하면 세계 어느 나라 가나 한국 교포들이요, 저기 희망봉까지 있습니다. 여기 남극의 희망봉, 북극까지 한국 사람이 라면 팔고 있어요. 어디 못 가. 가면 죽어. 다 안철수 죽고 윤석열도 죽어요, 단일화 안 하면은. 그래서 단일화 해야 되는데 두 당에서 단일화 협조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인 겁니다. 여기서 압박을 해서 단일화 안 되면 죽는다. 아까 특공대가 메가더 장군에게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것처럼 여기 국민혁명당을 위시로 한 기독교 단체들, 그 다음에 아스팔트의 자유우파 세력들이 연합한 단체 아닙니까? 여기가 자유우파가 강력하게 단일화를 밀 때 두 명이 어쩔 수 없이 단일화의 막판에는 또 밀릴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욕심 부리고 단일화 안 나오면 지구상에서 못 살아. 떠나는 게 아니라 지구를 떠나면 뭐 달나라에도 한국 사람 갈 거다 아마. 달나라 가도 안 돼. 죽어야 돼. 그렇죠? 그럼 단일화 되는데, 자, 저의 여론조사 문항이 문제인데 적합도냐 경쟁력이냐, 아마 안철수하고 윤석열 대 안철수 팀이 자기에게 유리한 걸로 상당히 신강의를 벌이고 삿바 싸움을 할 겁니다. 그건 그때 뭐 거기서 결정할 일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런 쪽으로 압박하는 건데, 저는 여기서 왜 이런 걸 주장하냐면요, 부정선거를. 여러분, 아까 신혜식 대표도 얘기했지만 여론조사가 정확할까요? 정확하면은 왜 그 같은 날 나온 조사가 엊그저께 나왔는데 윤석열이 하나는 10%를 이겼어요. 압도적으로. 10%면 압도적입니다. 지금 선거 막판에. 이재명을 10% 이겼는데 같은 날 나온 조사가 어떤 거는 이재명이 이겨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10% 이기는데 다른 여론조사는 한 5% 이기는 걸로 나오면은, 그래, 그 정도 편차, 그것도 말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거 봐줘. 근데 10%를 이기는데 이쪽에 이재명이가 이기는 게 나오는 놈의 여론조사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여론조사는 첫째, 사기꾼들이 끼었습니다. 문재인 캠프에 있던 사람이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인 데가 있어요. 그리고 좌파들 단체 활동한 사람들이, 여긴 지금 우파 활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좌파 단체 활동하는 사람이 뭡니까, 정부 보조금 좀 받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후원금 좀 받고 해가지고 여론조사 기관 만들어내가지고 거기서 쏟아내는 여론조사가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단일화 안 되게끔 요리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 무슨 요리했어요? 이준석이 국민의힘 대표로 만드는 요리를 했어요. 요리에 성공했잖아요. 좋다고들 이준석 돌풍해서 여론조사로 당대표 됐잖아요. 그리고 한 얘기가 뭡니까? 부정선거 없다. 부정선거 주장하는 이봉규 같은 놈들은 야만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걸 조장한 사람은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역시 잘 꽂았다. 저놈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잘하네. 그 간첩 노릇을 하는 거 아니에요? 충실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간첩 노릇 하고 있어요, 이준석이는. 그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를 밀어준 사람들이 저쪽이에요. 저쪽 대놓고. 그리고 암암리에 저쪽에서 뭐가 밑으로 뭐가 오고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준석이 간첩을 꽂아놓고 여론조사 돌리다가 막판에 이럴 겁니다. 제 예측인데요, 여론조사로 박빙으로 갈 겁니다. 그래 놓고 마지막 선거 며칠 전에는요, 여론조사 깜깜이가 돼요. 깜깜이. 그때 이제 작업해서 이제 출구조사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겼다. 단일화가 안 되면 뭐 간단하게 이기는 거고, 단일화가 됐어도 박빙으로 이겼다. 왜냐하면 니네 단일화를 지치게 해서 막판에 여론조사 비등비등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돌릴 가능성이 전 크다고 보는데요. 이거는 4.15 때도 똑같았습니다. 4.15 때
그때 상황이 지금하고 달랐을까요? 천만에 윤석열이가 두각으로 나왔고 안 나왔고 차이지, 문재인 정부의 폭정은 그때도 느끼고 있었어요. 국민들이 그때도 정권교체 여론이 지금만큼 높았습니다. 기억해보세요. 2020년에도 4.15 총선에도 그때 다 압도적으로 야당이 이긴다고 그랬어요. 다 여론조사 그 분위기도 그랬고, 근데 막판에 수상한 여론조사가 나오더니 깜깜이로 딱 들어가더니 출구조사에서 180석 압승하는데, 내가 흥분했네. 압승하는데 이해찬, 이낙연, 이인영이, 그게 이제 중앙이에요. 선거대책본부장, 당대표, 이런 사람들이 앞에 앉았는데 그거 보셨죠? 180석 압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예행 연습합시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압승!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정상. 근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압승! 출구조사 나왔는데, 조용히 해줘. 똥 씹은 표정들하고, 막 손을 이렇게 치는 사람이 있더라고. 조용히. 그리고 선거를 주도한 사람이 민주연구원장 양정철인데요. 양정철이 마이크 기자가 갖다 대니까, 총책인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오. 그랬더니, 두렵습니다. 그러더니 도망갔어요. 정치 일선에서 사라진다고 그랬죠. 180석을 맞춘 유시민이는 정치 논평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이긴 장수들이 도망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왜 그래?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컨닝을 저질렀는데 너무 컨닝이 오버됐어요. 평소에 60점 맞던 놈이 한 80점이나 한 90점 맞으려고 컨닝했는데 이게 100점을 맞아버렸네. 무식하게. 이게 선생한테 가서 혼날 생각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제가 왜 자꾸 부정선거를 주장하냐면, 저는 확신이 있는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3월 9일 날 부정선거를 감시하면 된다. 왜냐하면 지나간 거 지금 자꾸 따지면 이게 좀 물만 흐린다. 감시하면 된다고 그러는데요. 물론 감시해야 됩니다. 그거 지금 국민혁명당 위주로, 자유우파 위주로 지금 클린 선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구가 지금 참가한다고 그럽니다. 물론 감시해야 돼요. 감시해야 되는데, 그건 통바꾸기 감시는 되고요, 봉인지 뜯는 감시는 돼요. 그런데 CCTV 없는 창고에서 이루어지는 감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서버로 돌리는데, 컴퓨터 서버, 여러분 통장에서 비밀번호 4자리 있죠? 그거 여러분 부인이나 남편한테 주고, 중국에서 그거 통장 뺐어. 여기서 누가 감시 안 되는 거예요? 비밀번호 네가 뺐잖아. 내가 안 빼도 비밀번호나, 그게 소스코드입니다. 소스코드 주면요, 집계가 메인 서버로 다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포천에서 집계한 거, 부산에서 집계한 게, 그게 옛날 같으면 무슨 체육관 강당에서 칠판에다 적잖아요. 그럴 땐 부정선거가 안 돼. 그건 눈으로 감시만 하면 돼. 저놈이 글을 잘 쓰나, 요거 통이 제대로 왔나, 감시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메인 서버로 다 집계가 들어가요. 메인 서버 어떻게 감시를 해? 메인 서버 소스 코드 줘가지고 중국에서 거기서 그냥 쫙 이걸 하는데 어떻게 감시를 해요? 감시 못하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가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호 1번은 누구야? 이재명이죠? 기호 2번은 윤석열이나 안철수, 그렇죠. 둘 중에 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단일화 안 되면 뭐 3명이고. 투표용지가 거제도나 서울이나 똑같아요. 너무 쉬워요. 그리고 대선은 부정선거가 왜 쉬우냐면, 선거 끝나잖아요. 막강한 힘이 임기 초에 이 공권력을 장악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총선도 시비를 못 걸었는데, 우리 같은 놈 뭐 맨날 1인 시위하고 난리 복근형을 쳐봐야 언론사들 벌써 다 뭐 한통속 돼가지고 보도 안 하죠. 야당 이준석이가 뭐 간첩이라서 뭐 부정선거 없다고 그러죠. 얼마나 편하네. 아스팔트에서 뭐 하는 놈들은 야간 무시하든지 그 몇 놈 잡아놓으면 돼. 이러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는 다릅니다. 되는 순간 대통령을 뭐 부정으로 몰아? 싹 다 집어넣어. 싹! 조사 같은 소리 안 해. 검증 싹 다 집어넣어. 그게 누군데 상대가? 이재명인데. 이낙연만 해도 이런 걱정 안 해요. 이재명이 깡으로 자기가 감옥 가게 생겼는데
아니 부정선거 주장하는 걸 내버려 준다고요? 싹 감옥에 다 쳐넣지.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꼼짝없이 죽은 다음에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예요. 아들 죽었는데 불알 안만 만지면 아들 살아납니까?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판이 그렇게 4.15 총선에 당했는데 또 정신 못 차리고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문항에 뭐 적합도고 경쟁력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뭐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에서 알아서 조정하겠죠. 그리고 우리 여기 자유우파 연대에서도 단추위 단일화 추진위원회에서도 이제 넣겠죠. 그러나 그 밑에 한 두세 군데 아래에 누가 부정선거 막을 적임자냐, 뭐 이거 비슷한 문장으로요. 정확한 문장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왜 해야 되느냐면요.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컨닝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요. 어려운 영어 단어 있잖아요. 되지도 않는 영어. 아무리 외워도 한두 개래야지. 그럼 이렇게 페이퍼에 썼다가 필통 같은 데 이렇게 감추고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시험 때요. 설렁설렁 감독하는 선생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앞에 한번 보고요. 걷다 또 신문도 보고 이래요. 아유 그냥 컨닝해. 그런데 맨눈을 뜨고 감시하는 선생이 있어요. 이 컨닝하기 어려워요. 그런데도 기술적으로 컨닝하는 놈 해요. 그런데 제일 컨닝하기 어려운 데는 어디냐면 니네 컨닝하면 퇴학당한다. 니네 컨닝 컨자만 나와봐라. 보는 척만 해도 니네 다 퇴학당하고 내 고발 조치할 테니까 울신하지 마 하면요 떨어서 못해요. 바로 그겁니다. 부정선거 이번에 3월 9일 날 하면 니네 다 죽는다. 우리 죽을 때까지 싸운다. 이 말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윤석열이가 해야 돼요. 안철수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단일화 해야지. 그러면 쓰려고 뭐 다 준비해놔. 세팅 다 완료됐을 겁니다. 세팅 다 했어도 야 이거 몇 차에서 이게 잘못되면 우리는 다 감옥 가고 우리는 다 작살나는구나. 그러면 요번에 그 증거가 뭐냐면요. 조혜주 임명하려고 그랬는데 24일 날 저 임기 만료해요. 임명하려고 문재인이 극구 사표 반려하고 임기 만료했는데 선관위 전원이 반대했습니다. 조혜주 안 돼. 물러나. 왜냐하면 그게 결정적입니다. 선관위 전원이 부정선거 가입한 건 아니에요. 개입한 거 아니에요. 위 대가리만 개입했고 중국에서 저질렀다니까. 위 대가리만 알고 양정철 조혜주 기획해서 중국에서 서버 돌리는데 밑에 행동 대용들이 4일 5일간 묵힐 때 조금 이렇게 통바꿔치기 하고 이런 거 없고 그래도 재검표에서 이번에 나왔잖아요. 이상한 투표지 와장창 나왔잖아요. 재검표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그러면 선관위원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재검표에서 야 이런 투표지가 나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조혜주 이거 이상하네. 저 사람이 우리나라의 전자개표 시스템 뒤로 온 사람인데 조혜주가 들여왔거든요. 그 공로로 선관위원장 된 거예요. 문재인 캠프도 있었고 저 사람 안 돼. 우리까지 도매금으로 욕먹게 생겼다.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전원일치 2천 몇백 명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조혜주 퇴출시켰어요 이번에. 그리고 그 다음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재명이 겁 왕창 먹고 눈물 흘리고 뭐 무릎 꿇고 CP줄 터졌대요. 눈이. 그 강심장이 CP줄 터지고 코피 났다고 아주 측근이 그래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코피 터지고 조혜주가 선관위 전 직원이 비토를 놔? 그러면 선관위 직원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네. 야 그럼 이번에 쓰기가 어렵겠는데? 압박이 되니까 이재명이가 막 그냥 완전히 겁먹고 그냥 난리 복근역을 치잖아요. 그러면 이 압박이 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단일화를 안 되면 죽는다. 니네 둘 중에 하나. 지구에서 못 살아. 그리고 부정선거 하지 말라는 말을 왜 못해? 그거 왜 말을 못하냐고요?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부정선거 하지 말고 공명선거 해라. 이거 당연한 말 아닙니까? 아니 공명선거 하라는 말이 이상한 말이에요? 시험 컨닝 하지 말라는 말이 이상한 말이에요? 왜 그 말을 못해? 왜 홍길동이가 아버지라고 부르질 못해요? 당연한 말인데 그 당연한 말을 후보가 하라고 압박하는 차원에서 여론조사 문항에 한 군데 넣어서 여론조사 문항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 밑에 있거든요. 거기 하나 넣어서 그러면 후보가 윤석열이가 이거 얘기 안 하면 자유파 시민들이 나를 지지 안 하겠구나. 겁먹고
어느 한순간에는 하면 그 윤석열이 겁먹고 하는 결 부정선거 획책한 놈들이 겁먹고 못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 문항에 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될지 거기에 한번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유우파 시민들 특공대죠? 인천 상륙작전으로 나라 구할 거죠? 네. 그렇다면 공명선거 주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수고하셨습니다.